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모션2 AI 최용덕입니다. 네, 제가 앉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세션을 들었는데요. 같이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전혀 졸립지 않고 되게 춥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번 세션 항상 동양이라고 하는 거는 늘상 들었던 얘기라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사례도 우리 회사만 하지 않고 있지 남들 다 하는 거 알고 있는 그런 얘기 같은 조금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최근의 물류 SCM 쪽의 기술의 동향,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그래도 관심 갖고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 그리고 아마 저희 회사가 그런 기술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솔루션, 그리고 이런 솔루션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유명한 기술과 관련된 리서치 기업이라든지 리포트가 있지만 가트너가 발표하는 리포트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관이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전 세계 가트너에서 리포트를 발행할 때 상당히 많은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요. 그분들이 각 국가에서 그 분야를 선도하는, 소위 말해서 인싸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매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나랑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곧 직면할, 그리고 많은 선도 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트너가 발표하는 리포트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에도 9월 달에 발표된 가트너에서 물류 공급망 쪽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주요한 3가지 이니셔티브를 이번에는 어떻게 제시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것들,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이 수행이 되었던 산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거나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또는 디지털 기반으로 물류가 전환이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 수집, 정보 수집을 이 말단에 있는 엣지라고 하는 IoT 또는 엣지라고 하는 이런 단말기를 통해서 디지타이징 하는 것, 그리고 트래킹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런 하이프 사이클의 변화의 동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또는 물류가 디지털화 되는 것들을 돕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하이프 사이클의 변화의 큰 이니셔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프 사이클은 크게 4가지, 5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노베이션 트리거에 있는 단계는 그냥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기술인데 뭔가 이렇게 산업에 들어올까 말까 꿈틀거리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또는 곧 짧은 시간에 들을 법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에 관심을 받다 보면 활발하게 POC도 하고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 기성 수요 기업들한테 쳐맞게 되죠. 쳐맞다 보면 이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 훌륭한 솔루션으로 탈바꿈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성공을 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사업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 이 빨간색 박스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4년 정도 쭉 매년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제가 올해 봤더니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상당히 제가 2019년부터 이거를 봤을 때는 좋은 말들, 멋있는 것들은 막 다 붙어 있었어요. 물류 쪽으로 다 갖고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가장 많았던 게 2020년이었던 것 같고요. 21년부터는 얘가 조금 그룹핑화 되거나 조금 현실성 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22년도에는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쭉 4년 동안 이어졌던 기술이 첫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 포캐스팅, 두 번째가 로봇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웨어하우스 내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또는 플래닝,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관심을 이어오면서 계속 그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4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 보통은 관심을 받고 이런 관심을 꺾어서 사라지거나 사업화가 되기에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기술인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류에서도 화물 차량, 운송, 예측, 매칭 이런 것들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물류 창고 내에서 자원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들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뚜렷한 성공 사례라든지 획기적인 솔루션은 없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왔던 4가지 이 하이프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4가지 키를 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사결정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게 하나의 큰 동인이고, 두 번째는 코로나 임팩트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물류의 운영이라든지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물류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 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 물류 기술의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되게 많이 받다가 사라진 기술이 몇 개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요 4가지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한창 블록체인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전반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고요.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파편화된 시장 또는 획기적인 이런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라진 게 있고요. 우리 한참 물류에서도 AR, VR 또는 다양한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을 많이 접목하려고 했었고요. 저도 아마존에서 나왔던 유튜브로만 봤지만 가보지 않아도 막 생생하게 창고를 구현하는 그런 멋있는 것들을 봤는데, 기술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돈을 주고 쓰는 고객 입장에서 이런 이머시브한 익스피리언스가 딱히 큰 돈이 되든 돈을 줄여주든 이런 가치를 크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이프 사이클에서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실 세계로 좀 내려와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쓸 수 있고 우리 주변의 경쟁사 기업 또는 동종업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기업의 기술들은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 또는 부스에 나와 있는 기업들처럼 WMS가 가장 전통적인 웨어하우스 자동화에 대한 트렌드를 쭉 이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모바일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 기술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데 협동 로봇 그리고 AGV, AMR 이런 것들이 웨어하우스 트렌드의 11가지의 세 번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토스토어도 나와 있죠. ASRS 그리고 작업의 편의성을 도와줄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들, 그리고 예지 정비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아까 화물차 관련된 그런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다양한 차량들에 대한 위치, 상태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비저빌리티를 확보한다라든지 매칭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니즈이자 운송 쪽에서는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이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입 중인 기술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다스 DPS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웨어러블 기술과 같지만 좀 다른 보이스 피킹 이런 기술들, 그리고 창고 내 분류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저희 회사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윌로그처럼 IoT 기술들, 이런 것들이 웨어하우스를 오토메이션하는 일반적이지만 가장 많이 우리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과연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많은 정의들을 보고 참고해서 제가 내린 정의인데요. 아마 모든 기업들이 이 위에 있는 이 영역들에서 활동을 합니다. 물류라고 하는 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밸류체인 또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해보자가 전문가를 뽑아서 직접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고객에게 또는 시장을 개척을 해나가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꾸준함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비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걸 재가공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러기 위한 시도 자체를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단순하게 잘해보자 일회성으로 진단받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I 또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태핑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솔루션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물류업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공통적인 페인 포인트에 다들 공감하고 직면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물류 창고 또는 풀필 센터에서 갖고 있는 이런 페인 포인트를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 창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포커싱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지게차 또는 피킹카트, 그리고 물류 창고에서 움직이는 로봇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가장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에 있는 기술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못 보셨을 텐데 RTLS 베이스드 WMS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에 가장 하나 떠오른 게 RTLS 베이스드 WMS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뭔가 자원이라든지 이런 동적 자원들을 탐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국에서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비컨 기반이든 UWB 기반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었는데 그 기술이 일단 비쌌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이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관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서비스가 결부가 되지 않아서 사실 한국에서는 한 5년 전에 물류 창고 내에서 위치 파악하는 이런 시범 사업을 몇몇 기업들만 하고 사라져버린 분야였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비컨이라든지 UW 기반으로 복잡하게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를 기반으로 심플하게 별도의 인프라 공사가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지게차의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단순하게 위치 파악을 해서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실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부스에 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지만 되게 애플에서 만든 디자인 컨셉처럼 예쁘고 멋있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바가 조금 더 공업지스럽지 않고 집에도 둘 만큼 예쁘게 좀 만들고 싶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고요.
아주 간편하게 지게차의 위에 부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에서 전원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센서이자 주변 상황을 탐지하는 훌륭한 컴퓨터가 내장이 된 센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최근에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뭘 했길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저희는 물류창고의 디지털 트윈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이 바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여기 있는 지게차가 움직이는 상태와 전후방 영상, 그리고 실제 물건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를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특히 현장에 있더라도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지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잖아요. 이거 보고 싶어서 맨날 거기 앉아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저희 제품은 서비스가 되고, 그 말은 곧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이프 사이클의 두 번째 이니셔티브에 나왔던 것처럼 엣지 기술을 통해서 오퍼레이션을 디지타이징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 한 장 보면 재미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한 3분, 5분 보면 이제 실증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사상으로 저희 분야에서만큼은 조금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순한 지게차의 이런 관제, 그리고 가동률, 그리고 다양한 로케이션 관리라든지 트래픽 히트맵, 다양한 생산성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과거에 위치를 잘 관제하는 회사가 이 서비스를 키우지 못했던 한 가지 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정보와 결합을 해서 고객사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아까 나왔던 서플라이 체인 분야의 첫 번째 이니셔티브가 뭐였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희는 동적 자원, 지게차라든지 카트라든지 로봇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관제를 넘어서 이 관제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물류창고의 디지털 맵상에서 움직이는 지게차들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업자가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도크 앞에 있을 때는 추락 위험이라든지 지게차와 지게차가 마주올 때는 지게차 접근, 더 가까이 오면 충돌 위험, 이런 알람들이 작업자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은 전방 주의, 이런 메시지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창고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 제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의 저희와 같은 IoT 회사 또는 이런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 있는 회사들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함으로써 뭔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효율화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들을 기반으로 뭔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아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마 시작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물류 창고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다 관제하고 싶습니다. 직접 관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고객사의 WMS 정보와 매칭을 하게 되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레이크가 아마 이 모션 스튜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션 스튜디오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레벨까지, 즉 지게차 운영 대수가 적절한지, 동선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시스템에 그리고 피킹 작업에 이런 개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유해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 모션킷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위 기업들만 저희 제품들을 일단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1위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제품을 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작업 현장의 편리성과 안전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저희 회사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이따가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고객사들의 관심사라든지 성공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참석하신 머스크와도 저희가 곧 미국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DHL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저희와 함께 거래를 논의 중입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여러분 데이터 수집이 되기 전에는 아마 물류창고 내에서 피킹 하나 하는데 몇 분 이거 WMS 데이터 로고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최용덕이가 1시간에 10개를 찍었으면은 뭐 1시간 나누기 뭐 10개 해가지고 시간당 몇 분이 걸리네 라는 정도만 보일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션 키트라고 하는 센서를 통해서 저희는 이 작업 택 타임을 조금 더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실제 물류 작업에서 어떤 세부 작업이 많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이 해당 작업의 포션을 줄이는 게 결국은 이 피킹 사이클의 원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시간당 몇 분이 걸리는데 이 몇 분을 몇 분으로 줄이자. 목표치는 있지만 이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48%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간을 줄이는 게 맞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구성비를 작업자별로 차이가 있다면 작업의 공통적인 사항을 벗어나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작업에 대한 배치라든지 분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위치, 경로, 그리고 작업에 대한 할당까지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발표를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우리 데이터 분석하면 아까 리포트, 분석 쭉쭉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예측, 실행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비효율을 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고객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나아가서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작업을 안내를 받거나 저희가 위치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작업을 재생성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사업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킹 경로 최적화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녔었어요. 다녔는데 봤더니 고객도 모르게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거리를 30% 가까이 줄였던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디지타이징이 안 되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상황을.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킹을 해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네 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다양한 동적 자원들이 물류창고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부족하다 많다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그냥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분기, 반기, 연간으로 보고 당신이 요구하는 지게차 수량이 많네 아니면 이 정도가 적정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을 가지고 대립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치를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위치에서 어떤 제품들이 피킹이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WMS 정보를 기반으로 ABC 분석이 잘 되고 있는지 재고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트리거가 발동되기 전에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로 아마 창고가 운영되기를 여러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관리를 해야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의 사진이 트래픽 히트맵입니다. 지게차가 단순히 많이 다니는 이런 것들을 열지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이 과속을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 사고 위험하고 중도해제 대표님 위험하니까 조심히 다닙시다, 이게 아니고 어떤 데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누가 과속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을 저감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지 전체적인 센터의 위험 요소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SCF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오늘 공개하는 서비스인데요. 모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페이지부터 이제 보고서를 리포팅을 받을 거예요. 아까처럼 다 좋아, 대시보드 다 좋은데 내가 그거를 생각할 시간도 없고 분석하거나 정리할 능력도 안 돼. 우리는 그런 팀도 없어. 그러면 모션 인사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 로고가 이렇게 박힌 상태로 메일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리포트, 분석,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선을 위한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당신 창고 이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장비 가동, 작업자 관리, 적재 관리, 안전 관리에서 리포트 할 때마다 키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한 액션 아이템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드리고요. 각각의 장비별로 전반적으로 장비 가동과 관련된 것들은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서제션도 해드립니다. 작업자 관련된 것도 전체 작업량, 그리고 작업자,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작업시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집계를 해드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머리와 서제션을 해드리게 됩니다. 스토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빈에 대한 활용률, 제품에 대한 배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고요. 안전에 관련된 것도 이번 달에는 과속을 몇 건 했고 위험한 상황이 몇 번 있었고 사고가 몇 번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SCM의 하이프 사이클과 자동화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와 조금 일부 맞는 내용을 좀 준비했고요. 저희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로봇 오케이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 창고에 들어오는 다양한 이기종 객체들, 그리고 물류 창고에서 고민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발표 남은 시간 다 잘 들으시고요. 시간 되시면 저희 부스 오셔서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